오늘은 GB테크의 황외석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유, 대표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시간을 저는 감사합니다. 우선 GB테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뭐 연력이라든지 언제 생겼고 제품이 뭐 이런 예. 간단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창립은 2001년도 3월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오래됐네요. 2002년 3월달에 했습니다. 예. 저희 회사 모태는 경북 테크노파크 예. 자회사였습니다. 자회사에서 대구 경북의 IT 교육 전문 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IT가 필요한 교육을 전담하는 강사 위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강의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법인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다 보니 이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만든 제품을 곧 IT 교육하고 연관돼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점점 길을 걸어오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9월달에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서 지금 이제 제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IT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면서 영업에서는 교육용 그 기자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회사가 그 성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제조와 그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겠다 싶어서 1차적으로 의료기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손을 댄 것은 향후에 어차피 먹거리가 미래산업이 어느 쪽이 되지 않겠느냐 그 판단하에 법에 진입을 했고 그래서 작년의 성과는 이제 그 삼성전자, 삼성 SNS라고 있습니다. 그게 협력업체 등록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업체 코드가 되고 그래서 첫 납품은 4월 중에 첫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다 보니 의료기기 쪽에 이제 제품이 이제 그 체외 진단기 쪽 전문 메이커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회사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예. 그 대표님은 2008년에 부임하셨다고 했죠. 그냥 대표님은 원래 전공이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제조 전공입니다. 아, 제조 네. 제조 쪽으로 하셨고 제조만 제가 27년간 하다가 네. 그 마지막 회사에서 정부이사도 하면서 퇴직을 하고 이 회사에 인수를 하면서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혹시 거기 제품하고 여기에 IT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한쪽은 이제 그 가전 제품의 파워 담당을 했습니다. 파워 제조를 제가 했었습니다.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요만큼 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조라는 게 자체는 어차피 이제 그 제조 기술이죠, 이제. 네. 이제 I 쪽이라든지 V 쪽에 네. 그쪽으로 이제 막 관여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IT 전문 분야에게 이제 프로그램 외기 쪽으로는 전혀 무례하는데 새로운 분야에 제가 뛰어드는 거죠, 사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배운 것은 옛날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조의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 그런 부분에만 이제 한 20년간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도 새로 배우면서 회사 운영을 하고 있죠. 대단하십니다. 오,
그럼 그 전환하신 나이대 연세가 한 40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57년생이니까 제가 30대. 아니죠. 지금 이제 전화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50대 중반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그 이제 50에 이제 전화한 거죠, 이제 사실. 저도 지금 원래 40대 후반인데 원래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굉장히 힘든데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그 과거에 재직할 때 동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전혀 이제 그 친구들은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 못하죠. 그러면 약간 돌아가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8, 9, 10, 1, 2, 이미 5년쯤 넘었네요. 그렇지. 횟수는 5년 차인데. 예. 대표님 한번 여쭤보시고, 제가 이걸 이제 제 전문용어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오픈 비즈니스 모델, 오픈 이노베이션, 여기 하는 비즈니스 모델 하는 게 제 주 연구인데, 한 여쭤보. 2008년부터 지금까지도 주력 제품이나 매출을 구성하는 제품들이 많이 바뀌었거나 새로 추가됐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제품군을 구성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썼습니까? 어디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습니까? 내부 연구소도 있고 외부의 친구들도 만나고 교수들도 만나고 그럴 텐데 오픈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신제품의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아이디어 원천들 어디 있는지 좀 이렇게 포멀하지 않더라도 좀 소개. 아이디어는 이제 저희 자체에 매달 매월 25일날 저희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1인 한 건씩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채택된 부분들을 이렇게 사업화를 검토를 하는 거고. 주로 지금 현재 사업화하는 것은 자체 내의 아이디어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관련된 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빠르죠. 산업계 종사자들과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종업종 모임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동종업종. 있습니다. 예. 좀 소개해 좀. 그 이업종 교류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떤 로봇 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IT 협회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관계자들하고 모이다 보면, 이제 트렌드가 어느 정도 가야만이 기업이 살 수 있겠다는 것이 대충 나오고 있죠. 그렇지. 그럼 이런 모임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럼 또 저희들이 또 대학 쪽에 저희들이 강의를 많이 나가거든요. 여기 직원들이. 예. 강의를 나가보면 이제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제 업무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하는 데는 어떤 기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업에서 한 27년간 종사하다가 왔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잘 매칭이 되는 것이죠, 사실.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갖고 대학하고 어차피 학문하고 같이 일반시켜서 이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협회 같은 데서 해서 그거 괜찮아서 가져와서 내부에 발전시켜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내는 거 대학 교수하고 이야기하다가 괜찮아서 내부하고 또 발전시키기 이그젠플이나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오픈 좀 소개를 하는 좀 사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모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산학연 세미나 학술 논문 회의 때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용
보드를 전시를 할 때 여러 관계 교수님들이 보시고 그거보다는 큰 쉐입을 좀 더 여러 부분이 더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부분을 저희들한테 조언해 주시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로 연결되네요. 네, 바로 연결됩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현장에서 실습으로 연관될 수 있는 교육용 기자재를 만들게 되면 그 학교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지금 바로 접목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좋네요. 네. 나중에 디지털 한번 가보시면 디지털 충분히 뭐 가능한 그래서 그거는 저학기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많은 대학교 일반인들까지 다 써볼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 이론 학교에서는 이제 이론 실습에 대한 부분만 하다가 저희 장비를 가지고 가면 실습까지 같이 곁들이게 되면 상당한 학생 효과가 나타납니다. 교육용 기자재를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나는 회사 경영은 이런 거다. 지비테크의 나의 경영 노하우, 직원을 대하는 거, 외부 고객을 만나는 거, 이런 노하우 같은 것도 창업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젊은 친구들에게도 보탬이 되거나 참고가 될 만한 경영 같은 요소를 좀 시켜주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 5가지 그 이전 교훈을 제 자녀들한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첫째, 일건, 이처, 삼재, 사사, 오우. 너무 잠깐만. 일건, 이처, 삼재, 사사, 오우. 뭔가 첫 이 하나를 말하면 일건은 첫째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처는 처를 잘해라. 그 삼재는 재물은 쓸 만큼 모아라. 사사는 사회에 책임 있는 일을 하자. 오우는 목숨을 바꿀 만한 친구를 사귀라.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생각을 갖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직장에 대한 필요를 하면서 첫째는 그 솔선수범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친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이 나부터 먼저 해야 된다. 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터 스스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들이 보고 배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 지시를 할 때는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해라가 아니고 언제 몇 시까지 해서 보고를 올려라. 그 명확한 지시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확인도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세 가지 회사 이끌고 가고 있는 기본 모델입니다. 지시하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명지무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꼭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버릇이 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시하고 하긴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저도 뭐 위층연구원 밑에 지금 연구원들 일을 해보면 굉장히 꼼꼼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저도 이제 과거에 선배들한테 일을 배울 때 이거 했다가 그 선배들이 했나라고 물었을 때는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문제구슬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한 내용이 두 번째죠. 그러다 위에서 지시할 때는 그것이 적다고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를 분명하게 지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업무를 지시할 때는 예. 명확한 지시를 해줘요. 이게 가장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고 그 사람 직원도 편하고 사실은 정말 편하죠. 예, 직원도 내가 언제까지 그러면은 지시를 받았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게 우선이냐를 따져서 지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자기 업무를 뒤로 하고 지시한 업무가 빠를 수 있고 또 지시한 내용이 다소 자기 하는 업무보다 늦다 그러면 위에 상사한테 요거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끝을 내고 어디가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 서로의 시간을 뺏길 수 있는 그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통 어떤 조직에 보면 위에서 이거 해 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는 어떤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네,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는 게 저를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실수가 너무 많아요. 확인이 좀 제가 배워야 되는 아니다. 그거는 진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아, 내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연구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후배들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시켜놔놓고 보자. 나중에 아무 소리. 다 됐나? 다 됐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어. 그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언제든 그게 실수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저희들이 25명 있습니다. 직원이. 현장, 그 관리직 자원이 25명, 예. 현장이 21명. 그럼 다 51명이네요. 저는 46명입니다. 아, 예. 현장 21명. 네. 아, 여기 21명. 연구소는 몇 명입니까? 연구소에 11명 있습니다. 관리 중에서 절반이 연구소죠. 죄송하지만 작년 매출 얼마인지 여쭤봐도 40명. 우와, 정말 알차기인데요.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치고도 정말 알차기. 오, 작년 매출액이 큰데 이거는 정말 큰 건데 내가 기업 인터뷰를 해봐서 알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 굉장히 알짜 기업이시네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이제 금방 물은 게 오프닝 리더십에 대해서 물었고 마지막에 이제 좀 세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비즈니스 모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육에서 얼마, 소프트웨어에서 얼마, 하드웨어에서 얼마, 또 뭐 컨설팅에서 얼마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에서 약 한 60% 찾아오고 네. 교육 쪽에서 저희들이 찾아오는 부분이 약 15%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모델은 이제 하드웨어 기술 개발 쪽이죠. 기술 개발 영역. 영역 받는 거죠. 그러면 교육용 회사로 출발해서 완전히 그 업그레이드에 성공했다 그렇죠? 제조로 이제 가기 위한 이제 기록에 도입을 이제 들어간 거죠. 사실. 그게 대표님 취임하셔서 이게 바뀐 거죠? 처음부터 저는 이제 제조를 회사를 성장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현실이 교육이라는 현실이 대부분 교육보다 시장이 좁습니다 이게. 그래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주는 부분은 기업의 성장도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기업의 성장이 직결되면 남들이 하지 않는 제조를 저는 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조를 안 하고는. 네. 유통이라는 부분은 남을 받아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에 대한 어떤 뭐 내국이 쌓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이제 연구소에서 진짜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상품화 되면은 다시 그 고용도 또 확대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어차피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어차피 예율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차피 경력도 높아지게 되면 이 회사와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조 관련해서 아까 네. 그 삼성 외국인 납품업체가 뭐 됐다고 그러셨죠? 네, 삼성 저희들이 이제 삼성 자회사가 서울통신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게 원래 삼성 SNS로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홈네트워크 전문회사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업체 등록이 돼가지고 이제 납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읽고 있었는데 잠깐 봤는데 뭐 이렇게 보면 예. 그 기술, 그 제품을 여기서 제조해서 생산하게 된 과정을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교육하고 뭐 숙제하고 이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제품을 만들게 됐고 뭐 이제 거의 한번 소개를 한번 이기전으로 요 제품입니다. 아 이겁니까? 예. 아, 요공급 모양이지. 좋네. 예, 좋습니다. 예. 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 그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연구소에서 이제 그 개발 중에 그 홈네트워크하고 연관되는 제품을 기획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그 서울통신기술을 접촉을 했죠. 네. 현재는 홈네트워크 쪽은 그냥 단순하게 그 문만 내려주거나 또 아니면은 비상벨을 울리거나 통화만 될 수 있는 단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예. 근데 저 안에는 어느 기기라는 게 뭐가 들어있냐면은 요 분석기가 들어있습니다. 요 분석기라는 게 뭐냐면 오줌 분석하는 거. 네네네.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병원 가면은 이제 그 스틱지를 가지고 오줌을 해서 건강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홈네트워크하고 연관시키면 어떨까 해서 서울통신기술하고 마케팅 연구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아이디어가 참 좋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간의 수명이 자꾸 이제 길어지고 그 병이라는 것 자체는 생기고 난 다음에는 치료의 목적이고 저희들은 건강할 때 그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드는 게 오히려 국가적인 부분이나 가정적인 부분에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적극 저지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했듯이 그래서 저기 이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지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소변이라는 부분이 아주 그 단순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12가지에 대한 어떤 화학요법을 적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20가지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소변 분석은 병원에서만 하고 아직 가정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용만 있습니다. 기존은 병원용. 가정에는 없는데 이제 가정에서 침투한 거죠, 저희들이. 그러면 이 아이디어의 출발이 개념을 만들어서 여기서 개념을 만들어서 서울통신에 제안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삼성이 지금 삼성건설사업부에서 있는 것들에서 완전히 그 가려고 지금 싹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국에 괜찮게 싹 썰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딱 맞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러면 삼성에서는 그걸 더 세련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보도 주고 뭐 이렇게 같이 협력을 좀 같이 합시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토콜 자체는 삼성에서 제가 준 겁니다. 프로토콜. 그래서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세대기하고 연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기를 만들고 세대기는 서울통에서 만들면 이거와 프로토콜을 관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토콜을 서울통신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탑재를 한 거죠. 그래서 제품을 완성시키게 됐습니다.
하면 전 세계로 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직접적인 영업은 아니고, 이제, 여기 보면 삼성이라는 로고가 들어가고, 예. 이존이 이제 서울통신의 그겁니다. 이존이 뭐냐면, 하이패스 단말기나, 예. 도화로 만들고, 홈네트워크 전문 회사죠, 삼성 자회사. 그러면, 그럼 저기 납품업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력업체에 등록돼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죠. 혹시 이런 걸 하면 BM 특허도 내시나요? 특허를 내시나요? 그거 출했습니다. 그럼 그게 된? 예. 그게 안 되면? 출원하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특허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그럼 그쪽에서 기술을 주면 어떤 프로토콜이나 기본 포맷을 주면 그쪽 기술은 그쪽에서 등록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네요.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의료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의료 시장이, 의료기기 시장이 어려운데 삼성에서도 차세대 목걸이 사업 해가지고 메디슨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예. 삼성 메디슨이라고 해가지고 의료 쪽에 손을 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작업력이라든지 인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장비라든지 또 영상 촬영 장비라든지 그런 걸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기 쪽 하다 보면 전공이 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저희는 진단기 쪽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제 요물스키를 만들고 혈당계를 만들고 이는 요분석끼리 혈당계리 이런 것들은 삼성이라는 고객을 만나면서 더 활성화되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추가되고 또 더 서로 제안하기다 그런 게 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하나 아이템 만들다 보면 요거에다가 뭘 더 붙이면 더 좋은 게 나올까 그런 컨셉이 자꾸 생성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의료기를 만들다 보면 한 가지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그게 사업화가 더 연관될 수 있다. 맞아요. 굉장히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공학 이공계이신 것 같은데 비즈니스 마인드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설명 인터뷰를 잘 해주셔서 그냥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연구자들이나 젊은이들에게 그다음 IT 업종에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창업은 IT 창업은 지금 이런 때다 이렇게 해라 기존의 업종의 제조업에서 IT로 전환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IT를 하려고 하면 이거 해라 이런 걸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접해라 이런 지원 같은 걸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혼자서 사업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주위에서 비즈니스를 성공한 분들하고 조언을 얻어서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가지고 참고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IT 산업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어차피 대기업은 선행기술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향후에 5년 뒤에 나올 제품을 원래 미리 이제 연구 개발하는 거죠. 그렇듯이 선행기술 개발은 일부 작은 회사에서 손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학 쪽이고요. 또 연구기관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애들이나 가이스트나 대학의 R&D 센터 그런 쪽하고 연관시키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연구와 이제 비즈니스 모델 되기 전까지 사업화 전 단계까지 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하기에는 좀 더 쉽게 가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되게 체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체계적이세요, 지금 말씀. 네. 보통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굉장히 체계적이어서. 혹시, 디지스트하고, 저는 IT융합연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디지스트 IT융합연구부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있나요? 그리고 제가 그 언제 인바이트 하시면 디지스트하고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세미나를 한번 할까 싶은데 혹시 있으실지. 예, 좋습니다. 네. 디지스트하고 같이 하고 싶은 일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든지 좋습니다. 디지스트는 IT융합연구부 똘똘한 친구들도 많고 많은 교수들을 뽑았는데 교수님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사실은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 정도이다 이거지. 여기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기서 보다 나은 기술을 가진 대학 기관이나 대학을 접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접목을 해서 우리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히는 부분들을 디지털에서 좀 이렇게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이 기업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게 오픈 이노베이션. 뭔가 하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내가 다 가졌었다. 대기업도 못하고 사실은 중소기업은 더더욱도 못하고 그걸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재빨리 빨리 찾아와서 그리고 또 첨단 기술이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 필요한 기술은 딱 찾아와서 적기에 찾아오는 건데 우리 대표님은 마지막 코멘트가 기가 막혔습니다. 완전히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몸에 체화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아이고. 짧은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표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